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건설회사 부영이 국제무역 운송 선박회사로부터 유독성 폐기물을 몰래 반출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부영 측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반박했습니다.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이 돌아와 조성한 남해 독일마을이 과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상행위를 둘러싼 행정과의 법적 갈등까지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여전히 수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우울한 추석을 맞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무인 선박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남에서 첫 해상 실증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부영이 국제무역 운송 선박회사로부터 유독성 폐기물을 몰래 반출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자칫 국제망신이 될 수도 있는데 부영 측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반박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영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창원의 옛 진해화학 부지를 산 건 지난 2003년. 해당 부지는 화학비료 생산 공장으로 폐석고만 139만 톤이 쌓인 오염된 땅이었습니다. 부영 측은 폐기물인 폐석고를 시멘트 원료인 중화석고로 만든 뒤 국내와 필리핀에 50여만 톤을 반출하기로 토양 정화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중화석고를 필리핀에 운송한 덴마크 선박회사가 부영 측을 고소했습니다. 부영이 국제법상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된 유독성 폐기물이란 사실을 숨긴 채 필리핀으로 운송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부영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면 반박했습니다. 해당 화물은 유독성 폐기물이 아니라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확인을 받은 제품으로 필리핀에서도 세관의 허가를 받고 이미 하역을 완료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 옛 진해화학터의 환경정화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토양 정화업체가 맡기로 한 만큼 부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향후 부영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양측의 분쟁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60, 70년대 독일에 파견됐던 간호사와 광부들이 조국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조성한 남해 독일 마을이 과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포들의 정착촌이 관광지화되면서 생겨난 정체성의 혼란과 함께 상행위를 둘러싼 행정과의 법적 갈등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이국적인 집들이 들어선 바닷가 언덕이 모두 다 독일 마을은 아닙니다. 독일 마을은 43가구. 마을 밖에선 맥주와 소시지를 팔고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지만 독일 마을 안에선 민박 외에는 불법입니다. 아래쪽은 어떠한 상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저기를 통과하는 순간 여기 안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가게를 열었다 불법 용도 변경으로 과태료를 문 주민들이 남해군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지난달 패소했습니다. 독일 마을은 상행위를 할 수 없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독일 마을은 애초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안식처로 조성했지만 지금은 남해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변모했습니다. 이에 걸맞게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큰 이유입니다. 용도 변경이 돼야만이 어떤 독일 마을의 정체성을 앞으로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마을의 정체성 논란도입니다. 43가구 가운데 독일 교포는 21가구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외진입니다. 처음부터 마을을 갖고 온 교포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이어서 곧 독일 마을의 이름만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2015년 128만 명이던 독일 마을 방문객은 지난해 57만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국적인 풍경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 용지로서의 독일 마을이 관광 자원으로서 한계를 분명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포들의 안식처이자 관광지인 독일 마을이 과도기를 맞은 가운데 남해군은 내일 관광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할 용도 변경 허용 방안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경남 남해안 지역에 오전 동안 5mm 내외로 살짝 오다 그치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 17도, 진주 1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25도, 진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남해동부 전해상과 울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시속 30에서 60km의 강한 바람과 4m까지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이 특보는 오늘 밤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전까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경남 남해안 지역은 산발적으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청정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16도, 함안은 1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4도, 양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3도, 산청 1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3도, 합천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구름 많은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수재민들은 여전히 수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더 많은 지원과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수해로 물에 잠겼던 하우스에 딸기 모종이 자랍니다. 급하게 빚을 내 각종 시설을 새로 설치했지만 전체 하우스 13동 가운데 3동만 복구돼 일상으로 돌아가기엔 막막합니다. 너무 타격이 크니까, 너무 피해가 크니까 어느 정도 했으면 벌써 돌아갔지. 무너진 하우스는 수해 복구 지원을 받아 잔해는 치웠지만 하우스를 새로 짓지 못해 농사를 쉬고 있습니다. 전국에 수해를 당한 곳이 많아 하우스를 설치하는 전문 인력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 하우스 130여 동 가운데 5분의 1이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농장 한쪽에는 중장비가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농사를 다시 준비하면서 버려진 쓰레기가 더 늘었습니다. 치우고 나서도 또 좀 보면은 남아있던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만큼 쌓여버리니까 지금 와서 안 치울 수가 없습니다. 수해를 당한 지 2달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숙소에서 생활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일상 복귀나 생계를 위한 긴급 자금이 필요한데 정부 지원금이나 기부금은 아직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택 피해 뭐 이런 거 자금이라든가 이런 건 아예 한 개도 집행된 게 없어요, 지금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을 앞두고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은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선박은 해양 경비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각광받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무인 선박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남에서 첫 해상 실증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서해까지 넘어와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해경에 단속도 되지만 자체 레이더로 미리 알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창원에서 30km 떨어진 해상.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선박 해검2가 35노트의 속력으로 바다를 내달립니다. 90% 우리 기술로 만든 해검2는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꾸며 목표물에 경고음을 울리고 자체 무기로 공격도 가능합니다. 최대 20km 떨어진 육지의 이동식 통제 차량에선 바다 상황을 고화질로 보면서 조종하고 완전 자율 운항도 할 수 있습니다. 6km 바깥에 있는 어선이 탐지가 가능합니다. 선박법상 모든 배에는 선원이 타야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무인 선박을 개발해도 성능을 검증할 수 없었는데 정부가 지난해 규제를 풀었습니다. 이번 실증은 지난해 경상남도가 무인 선박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민군 겸용 기술로 개발한 이 무인 선박을 대상으로 한 첫 해상 실증입니다. 시험하거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규제 특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쨌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속도가 좀 더 빠를 거라고. 이러한 해상 성능 평가를 토대로 우리 해역에 무인 선박 투입은 물론 업체들이 수출도 할 수 있어서 침체된 조선 산업의 활력소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무인 선박 산업 생태계가 이 경남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실증 사업자와 여러 협력업체들이 힘을 합쳐
한편 경상남도는 이 밖에 적조 예찰과 해양 청소, 수중 통신 등 분야에도 해상 실증을 추진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사천 지역의 항공업계와 사천시, 경상남도의 반발을 샀던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소위에서 장기 검토 안건으로 보류됐습니다. 국회 교통법안 심사소위 위원인 하영재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관리를 위해 설립한 인천공항공사가 항공정비업에 진출하는 건 한국공항공사법에 정면 배치되는 등 명백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발표가 이달 말쯤으로 예상됐지만 또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어제 김해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세균 총리가 이달 말 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를 시사했지만 추가로 들여다볼 것이 있어 또 늦춰질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면서 4개 검증 분과 가운데 안전분과 이견이 있어서 최종 보고서 작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양군이 코로나19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예비비로 39억 2천여만 원을 편성해 모든 군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3일 0시 기준으로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며 함양사랑 상품권 5만 원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현금 5만 원은 계좌 이체로 지급합니다. 진주시가 10월 축제 전면 취소에 따른 문화예술계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접어들면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계 권역 16개 지역에서 유등 전시와 빈 점포를 활용한 문화 공연을 진행하고 문화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예술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함양군 병곡면 대봉산 휴양밸리 관리사무소 앞 교량을 달리던 택시가 1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67살 A씨와 승객 69살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씨는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기숙사인 남명학사에서 남학생이 여성 샤워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남명학사 창원관에서 남성 기숙사생 A씨가 여성 샤워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다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스마트폰에는 지난 6월부터 여학생 5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집중호우 때 피해를 본 15개 시군 4,346건의 재해 복구를 위해 2,626억 원의 복구비를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피해 560여 건에 대해선 1,500여 원을 투입하고 근원적 재해 예방에 필요한 5건은 1,000억여 원을 들여 개량 복구를 합니다. 이에 앞서 도는 사유시설 피해 복구 생계 지원을 위해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37억 7천만 원을 추석 전까지 우선 지급합니다. 상습 수해 지역인 사천시 정동면 고읍 선인지구가 행정안전부의 풍수해 종합정비 공모사업 대상에 선정돼 사업비 480억 원을 확보했다고 사천시가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4년간 풍수해 예방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천 고읍 선인지구는 사천강의 계획 홍수위보다 지반이 낮아 집중호우 때 둑 원류와 침수 피해가 잦았던 곳입니다. 창원시는 지역 내 방산업체들이 앞으로 10년간 누적 매출 100조 원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브리핑에서 10년간 누적 매출 100조 원 달성을 위해 관내 방산업체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클러스터 구축,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지원 등 4개 분야 27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태화 창원시 의원이 창원시가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100억 원 넘는 금액을 잘못 감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의원은 창원시 의회 시정질문에서 하수도 조례에 따라 창원시가 지난 2017년부터 일부 시민에게 100억 원 이상을 감면했지만
대상자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허성무 창원시장은 현장에 나가 조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